당신 뭘 본 거예요? 트레이너의 땀, 그리고 사모님의 젖은 머리카락. 돈을 원해요? 얼마면 되겠어요? 돈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사모님을 원합니다. 미쳤어. 이런 짐승 같은 인간. 그 짐승을 오늘 밤 12시 헬스장에서 직접 만나러 오시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32살이고 서울 한강 근처에 있는 더 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이 완벽하다고 말해요. 다들 저를 사모님하고 부르죠. 하지만 이 100평짜리 집은 저 혼자 숨막히는 감옥입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이미 나간 뒤입니다. 밤에 들어와 봐야 말 몇 마디 나누면 끝입니다. 주말의 시간도 골프와 술자리로 채워집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2시간 동안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다 식탁을 힐끗 보고는 말했죠. 먹었어. 당신은? 참 내일 모레 중국 출장 잡혔어. 일주일 정도. 그래 알겠어. 그리고 카드값 너무 많이 나오더라. 당신 그냥 사모님 아니야. 내 아내야. 품위 좀 지켜.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드는 비싼 트로피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남편의 부재는 제게 슬픔이 아니라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호텔처럼 쓴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점점 지워져 가는 기분입니다. 무기력함과 공허함 사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매일 밤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자이고 싶었어요. 이 텅 빈 집에서 제 몸이 썩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걸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처음으로 헬스장에 내려갔습니다. 카운터가 아니었어요. 그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26살쯤 되었을까?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가 그의 단단한 가슴과 어깨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 그 자체였어요. 터질 듯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짙은 남자 냄새.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몸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거죠? 목표가 뭐예요? 운동은 처음인데 몸 느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정도면 금방 변하실 거예요. 그 사람과의 PT는 빠르게 친밀해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허벅지, 골반, 엉덩이 등을 자연스럽게 교정해주는 손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자세 이렇게 해주세요. 허리에 힘 좀 더 주세요. 그의 손은 젊고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10년간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제 등을 그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쓸어내렸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겁니다. 사모님은 몸이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라인이 완벽해요. 솔직히 제가 만져본 몸 중에 그는 제 몸을 작품처럼 다뤘고 저는 그 시선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트로피 취급했던 제 몸을 이 젊은 남자는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카페에서 둘이 앉아 대화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보다 강해 보여요. 숨겨진 에너지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은 거의 바닥을 보고 있는 거겠죠. 딱 그만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삶의 빈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PT가 끝난 뒤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운동 끝나면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어때요?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는 제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아니, 외로운 척 연기하는 저를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그런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서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밤은 분명 선을 넘은 밤이었습니다. 몸은 만족했고 마음은 더 깊은 공허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애는 그저 젊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욱 강렬한 게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낯선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던 걸까요? 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구석에 있는 CCTV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습관처럼 침실에서 로비 CCTV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봐버렸습니다. 그 늙은 경비원 박영철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요. 그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제 애인의 얼굴과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집 층수를 누르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앱으로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 침대, 그 차가운 시트가 아니라 CCTV 모니터 너머의 그 늙은 남자의 시선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이 뛰는 걸까요? 트레이너의 젊은 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경비원의 그 차가운 눈.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몸이 3년 만에 처음으로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쳤어, 이서연.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박영철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모양입니다. 네? 아, 네, 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외부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서. 어젯밤 오신 젊은 남자분 얼굴을 제가 똑똑히 받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의 눈빛, 그건 경고였어요. 내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저는 그날 오후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아파트에서는 돈이 법이니까요.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저는 명품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아니 어제 있었던 지워주세요. 이거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비밀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늘 푹 숙이고 있던 그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그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더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거나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목소리에 계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S그룹 전무였습니다. 이런 돈 몇 장이 제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하시는 게. 그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건 60대 늙은이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건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그립습니다. 특히 사모님처럼 따뜻한 사람. 제 아내가 사모님과 비슷했습니다. 늘 외로워했죠. 제가 S그룹에 미쳐 살 때 결국 저 몰래 다른 놈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생각나죠. 그의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집착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아무도 없는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으로 혼자 오시죠. 그럼 보너스 대신 받을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휴게실을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밤 12시 헬스장.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그 보너스가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놓쳤습니다.
비싼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제 남은 인생처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가 바람 피운 걸 경비한테 들켰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 트레이너. 그 젊은 남자, 그 애한테 말하자. 그 애라면. 저는 급하게 헬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가 PT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모님, 웬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그날 밤 있었던 일. 경비 아저씨한테 들킨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늙은 경비가 날 협박해요. 오늘 밤 12시에 헬스장으로 오래요. 어떡하죠?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그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단단한 근육질의 남자는 그저 겁에 질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PT만 한 사이잖아요. 저 잡혀가기 싫어요. 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헬스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돈도 남편도 애인도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냥 일일이에 신고할까? 증거 있어? CCTV 영상이요. 제가 바람 피운 영상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늙은 남자에게 완전히 갇혔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수증기 속에서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몸, 트레이너가 탐했던 몸, 그리고 그 늙은 경비가 지금 원하는 몸. 저는 샤워기 밑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은 떨리고 있는 걸까요?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명령조의 말투, 그 모든 것이 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제 텅 빈 마음을 이상한 방식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트레이너의 가벼움도 아닌 그 늙은 남자의 집착, 그것이 저를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 미쳤어 이서연. 하지만 저도 모르게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붉은색으로. 밤 12시, 저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헬스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복이 아닌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늙었지만 관리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와는 다르게 무섭도록 단단해 보였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죠? 말씀하세요. 남편 모르게 그가 저를 러닝머신 쪽으로 밀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에 등이 닿았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사모님이 이렇게 예쁜 걸 아십니까? 이렇게 외롭게 두는데. 그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제발 비밀만은 지켜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네가 다 자식을 지금부터 사모님은 그냥 여자입니다. 32살의 외로운 여자. 그의 거친 손이 제 실크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늙은 손바닥이 제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제 등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남편도 내 애인도 단 한 번도 이렇게 거칠게 저를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의 힘은 60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짐승처럼 원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죠. CCTV는 지금부터 10분간 꺼둘 거니까. 그는 제 원피스를 찢을 듯이 걷어 올렸습니다. 제 속옷이 그의 거친 손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곳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60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비명 대신 젖은 신음만 흘렸습니다. 차가운 헬스장 바닥에서 저는 60대 늙은 경비원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치심보다 더 큰 이상한 쾌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누가 갑입니까, 사모님? 저는 그 늙은 경비원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관문을 잠그고 비틀거리며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제 몸을 제 피부를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스쳤던 어깨, 제 허리를 짓눌렀던 그의 무게감, 그 모든 것을 지워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늙은 남자의 땀 냄새와 그 경비실의 퀴퀴한 먼지 냄새, 그 냄새가 제 살결에, 제 머리카락에 지독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남편의 비싼 바디워시로 몸을 닦아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기 밑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늙은 경비원에게 그런데 왜 제 몸은 떨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의 빈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굴복의 감각이, 그가 제게 줬던 그 수치심이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를 다시 원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밤 11시 5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사모님 어젯밤 영상 백업해 두었습니다. 지금 경비실로 내려오시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늘은 헬스장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가 경비실 안쪽 작은 간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좁은 경비실, 땀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좁은 간이 침대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에게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잊고 있던 트레이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자기를 피하자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모님, 요즘 왜 저 피하세요? 돈 떨어졌어요.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사모님이 나 유혹한 거 회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 오늘 밤까지 5천만 원 입금하세요. 세상에, 이제 저는 두 남자에게 협박을 받게 된 겁니다. 젊은 놈, 그리고 늙은 놈. 저는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영철에게, 팀장님,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사모님, 그 젊은 놈은 돈을 원하고 저는 사모님을 원합니다. 누구와 거래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놈 집에 있습니까? 아니요, 방금 나갔어요. 기다리시죠. 저는 그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애인이었던 그 트레이너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쥐새끼는 처리했습니다. 다시는 사모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S그룹 법무팀에 있을 때 자네 같은 쥐새끼들 처리하는 게 내 전문이었네. 그냥 CCTV 원본을 그놈 부모님께 보내드린다고 했죠. 물론 사모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가 그를 처리했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더 깊이 빚을 졌습니다. 그는 제 비밀을 지켜주었고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부르기 전에 제 발로 경비실에 내려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의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의 지배가 제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지켜준다는 그 이상한 안도감이 저를 그에게 더 종속시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는 거친 자극에 완전히 길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몰래 경비실에 다녀온 제게서 남편은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신 다 계속 거짓해서 매우 더 잠궜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웬 담배 냄새야? 그리고 이 키키한 냄새는 뭐야? 아, 그냥 밤에 잠이 안 나서 1층 정원에 별일이네. 당신이 흙냄새 맡을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 경멸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냄새는 박 팀장의 경비실에서 묻어온 냄새였습니다. 그의 의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요즘 당신 낯설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무슨 소리야? 이 아파트 보안 못 믿겠어. 우리 집 현관이랑 거실에 내 개인 서버로 연결되는 CCTV 새로 달았어. 이건 나하고 당신만 볼 수 있어. 이제 딴 생각 말고 집에 얌전히 있어. 안전하게.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그는 저를 다시 트로피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철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저는 해방된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안전함이 지옥처럼 답답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 나를 꿰뚫어 보던 그 늙은 눈빛, 나를 사모님이 아닌 여자로 만들었던 그 경비실의 냄새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방금 설치한 그 새로운 CCTV의 전원 케이블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버렸습니다. 가장 얇은 가운만 걸친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이 아닌 지하 2층, 경비실로 향하는 그 버튼을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다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팀장님, 우리 집 CCTV 방금 내가 껐어요. 그리고 남편 지금 자요. 올라오실래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배하던 그 차가운 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초대에 갈망하던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제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하신 말씀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CCTV는 껐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요. 그는 말없이 제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2층 경비실의 퀴퀴한 냄새 대신 엘리베이터 안은 저와 그의 무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0평짜리 제 감옥으로 제가 직접 그를 초대한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집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땀에 젖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비싼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왕이 빼앗은 성을 둘러보듯이. 사모님, 남편분은 참 많은 걸 가졌군요. 사모님까지.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늙은 손이 제 얇은 가운의 어깨끈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헬스장에서의 그 거친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절박했습니다. 팀장님,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깊숙이 그의 단단한 몸이 제 가운 너머로 뜨겁게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의 60대 가슴 근육이 제 손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씁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CCTV를 왜 이제야 껐는지.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방 건너편 제 침실에서는 새로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허함을 서로의 몸으로 미친 듯이 채웠습니다. 그의 땀이 제 비싼 실크 잠옷을 적셨습니다. 그의 늙은 냄새가 남편의 비누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중독되었습니다. 그가 제 몸을 지배하는 이 감각에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차가운 손길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아니요. 그것은 쾌락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파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제 침대, 그가 누웠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남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닌 그의 거칠고 땀에 젖은 냄새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100평짜리 감옥에 저 말고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남아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사모님, CCTV 다시 켜두셔야죠. 왜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분께서 안심하고 출장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케이블을 다시 꽂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CCTV 앞에서 얌전하고 품위 있는 사모님을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집에만 얌전히 있어. 그는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제 휴대폰으로 박 팀장의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가 그를 원했으니까요. 그가 보낸 문자는 사모님, 오늘 입은 그 붉은색 원피스 참 잘 어울립니다. 저는 로비 CCTV를 통해 저를 보고 있는 그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CCTV는 저를 감시했지만 박 팀장의 CCTV는 저를 욕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좋았습니다. 그가 그 원피스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은데 10분 뒤 지하 주차장 지하 4층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긴장감, 이 스릴. 저는 이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깐 와인 좀 사올게요. 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오래간만이네. 그의 손길 익숙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박 팀장의 거칠고 늙은 손, 그 뜨거운 열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피곤해, 먼저 자요. 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안전함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 젊은 트레이너가 주던 가벼운 쾌락은데 시시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건데,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데 그 늙은 남자의 지배였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님에서 여자로 추락시켰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내 몸은 이미 그 자극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서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자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더 바빠졌고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박 팀장님, 더 이상 경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를 제 개인 비서로 고용했거든요. 남편은 S그룹 전무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운전기사 겸 비서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역시 내 아내야. 사람 볼 줄 알아. 이제 그는 제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박 전무로서 제 차 문을 열어주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어줍니다. 그는 다시 S그룹 전무 시절의 차갑고 단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제 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비서의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집에 있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박영철 씨는 그저 벽 옆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도 한잔 하지.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근무 중입니다. 하하, 근무는 무슨. 서연아, 한잔 드려라. 저는 와인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이 전화를 받으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든 채 그의 넥타이를 꽉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팀장님, 아니 영철 씨, 근무 끝나면 내 침실로 와요. 그의 60대 눈빛이 30대인 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갑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저의 남자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이 관계의 끝이 어디냐고. 남편에게 들키는 날.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 100평짜리 감옥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 이서연이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숲길이었습니다.